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알고 싶어서 네. 여쭤볼 건데요. 처음에 박사님이 어떻게 미국에 오셨고 언제 오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가 좀 긴데요. 박사님이 48년도에 미국에 오셨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오셨어요. 주머니에 돈 40불을 넣고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도착하니까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지셨죠. 근데 닥터손께서 그 학병에 일본에 끌려갔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일본 군대에 복무하셨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오셔서 바로 저기 입국을 못 하시고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있었는데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닥터손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닥터손이 나오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샌프란시스코로 오셨던 네. 거죠. 그래서 저희 그 기록에 보면 미주리 주에서 가셨다가 또 인디애나에서 대학을 다니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때 얘기 처음에 좀 이제 해주세요. 닥터손이 미국에 오실 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목사님이 되고자 해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그래서 신학교에 가셨지요. 그래서 미주리에서 공부를 1년 하시다가 다시 센트럴 바이블 칼리지라고 샌디하고 있는데 거기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먼저 나오셨지요. 신학교를 먼저 나오셔서 이제 목사님 자격증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으니까 국방외국어대학에 취직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방외국어대학이 그때 시초이기 때문에 그 국방외국어대학은 2차 전쟁 때 그 일본 때문에 일본과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국방외국어대학이 시작됐는데 닥터손께서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정말 그때는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닥터손이 핸드라이팅으로 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2년간 지금도 핸드라이팅으로 쓰신 책을 제가 한 권 남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날 컨비넌트가 한 번 불러서 오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너 오늘부터 과장해. 그때는 너무 닥터손이 젊고 그래서 그 말조차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걸 노를 못하고 그냥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닥터손께서 이제 과장님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국방고대학 한국어과 한국과였어요. 그게 그래서 한국과 과장이죠. 지금은 그게 한국과 스쿨로 돼 있어요. 한국과 학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 딘이고 지금 옛날에는 과장이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정말 거기서 51년부터 근무하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닥터손이 또 그 전에 이제 다시 인디애나에 가서 이제 저 링귀스틱 마스터하고 그 PhD를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PhD는 정말 학교에 와서 공부하시면서 다 끝내셨어요. 끝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장을 하시면서 또 이제 당분간 한 2년 동안 인디애나 거기가 다시 가셔서 거기서 한국어과를 창설하셨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에.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실 횟수로 말하면 46년을 하셨는데 46년 동안 닥터손께서 40년 과장을 하시고 5년 동안만 이제 리서치 디비전에 가서 이발리에이션 디비전 거기 가서 이제 선생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걸 평가하는 거 그거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거기서는 학생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선생님을 평가합니다. 그 종류가 제가 다 확실히 잊어버렸는데 60, 70까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 시간에 학교에 들어오느냐 또 설명을 잘 해주느냐 뭐 등등등등 그런 거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1951년에 들어가셔서 그 중간에 이제 인디애나 가서 공부하시고 오시고 네, 예. PhD는 이제 여기 일하시면서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우리 학교하고 릴레이티드한 데 가서는 이제 학교에서 승낙만 하면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지금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목사님이었어요. 아 미국 목사님 그 미국 목사님이 닥터손이 여기 오시기 전에 춘천 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바이블을 설명하는데 그 바이블을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데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다 도망갔대요. 도망가고 닥터손만 남았대요. 닥터손만 이제 그 영어를 이제 한국말 이제 성경으로 바꿔서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닥터손이 합병에 끌려갔기 때문에 미국에 오자마자 고생을 굉장히 하셨어요. 이제 폐렴에 걸리셔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다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영안실로 옮길 정도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이제 장로님, 미국 장로님하고 장로님 그 남편께서 부부께서 닥터손을 석 달을 집에 데려다가 정말 보호해주고 영양 섭취시켜주고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닥터손이 생명을 건지셨어요. 그럼 아까 샌프란시스코 오시자마자 감옥에 일주일 동안 계셨다고 예. 했는데 그러면 어떤 감옥이셨고 구체적인 이유가 일본 일본 합병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본 군대 가서 그러니까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가 일본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그게 일본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닥터손이 자의가 아니고 끌려갔잖아요. 네.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잘 했나 봐요. 자유를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의 그 여파로 닥터손이 평생을 사시면서 그때 폐렴 알았던 그걸로 해마다 기관지염에 걸리셨어요. 해마다 기관지염에 걸리셔서 정말 911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우리 동네 신경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제가 다행히 2007년 2월에 제가 그 국방의료대학 제가 은퇴했거든요. 30년 일하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열심히 간호해 드려서 다행히 제가 간호하는 동안은 이제 기관지염이 조금 괜찮으셨어요. 근데 이제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한 1, 2년 전부터는 그것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닥터손이 그 여파는 너무 고생하시고요. 하룻밤은 닥터손이 일어나실 때는 이래요. 나보고 여보 짐을 빨리 싸. 왜요? 그랬더니 내일 내가 어떤 고지로 가야 돼. 거기 고지로 가야 돼. 여기 이제 선생들이 올 거야. 내가 어느 고지로 가야 되니까 당신은 빨리 박스를 해서 짐을 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평생 또한 닥터선께서 그 트라우마를 못 버리신 거예요. 가끔 그러셨어요. 제가 그거를 친구 선생님들한테도 말을 했지요. 그래서 내는 근데 그 어느 고지라는 걸 제가 잊어버렸는데 일본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그래서 닥터니 우리는 일본 거를 일생 안 사고 살았어요. 일본 거라면 근데 그러니까 닥터선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뭐 일본까지 있고 그러니까 일본 선생들하고 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미흡다기 그거보다 자기는 일본 역사가 너무너무 미흡다 그러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래서 남편의 의지를 따라서 제가 일본 제품 하나도 솔직히 말해서 안 샀습니다. 안 사고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냥 제가 자동차를 일본 자동차를 샀어요. 그때는 이제 닥터손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일본에 학병은 언제 끌려가셨고 몇 년 동안 계셨는지. 그 저기 그러니까 40 그 책에다 썼는 게 44년 45년인가 근데 그 책에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45년도 44년대에 끌려가서 45년대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닥터손이 이제 끌려서 나오는데 그때 영어 사전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닥터손이 이제 양구가 고향이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그 양구가 이북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북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영어 사전 때문에 또 걸리신 거예요. 너는 미국 뭐라면서. 그래서 정말 또 간신히 그 38선 넘어서 고향에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세대가 너무너무 힘든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병으로 가셔서의 생활은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지요? 일본 학교에 끌려갔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닥터선을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개 패듯이 패가지고 닥터선이 그냥 거의 죽을 정도로 패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팼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러는 이유가 없이 너는 조센진이다. 그래갖고 패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으신 거죠. 죽기 살기 패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폭탄이 그냥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맞고도 이유도 없이 조센이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참 지나가지고 어떻게 닥터손을 잘 봤는지 닥터손을 그 무슨 그 장교로 무슨 소인가 그걸 또 인간을 시켰어요. 닥터손을. 그래서 인간을 시켜서 그 돈을 한 푼 안 쓰고 가져오셨대요.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도 나한테 사랑하는 아내와 동생들 보아라 그러면서 유언장을 쓰시고 가셨더라면서 그때 받아온 돈으로 아버지를 드렸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드려서 그 아버지가 그 여관을 사고 그 닥터손 아버님께서 이제 이 토목을 하셨는데 양구에서 제일 처음에 다리를 만드셨어요. 그 아버님께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안 모신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죽기 살기 메말라서 제가 번 돈을 아버지를 한 푼 안 쓰고 다 드려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저기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저한테 유언장 하나 써놓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1951년부터 국방외국어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책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잖아요.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부분 설명 좀 해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닥터손이 재밌는 걸 저한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닥터손이 한번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닥터손 보고 You look like Eskimo 그러더래요. 그때는 정말 한국을 사람들이 모를 때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그랬는데 그래서 닥터손이 뭐라 그러냐면 No, I don't look like Eskimo. They look like me 그랬대요.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그때는 처음이라 정말 학생들이 한국을 너무 모르지요. 한국이란 나라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국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은요. 한국 가는 거 많죠. 한국어 강의하시고 보급 확산에 기여를 하시면서 이제 1990년대 국민포장 받으셨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공로 어떤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그런 상을 받으셨는지. 그런데 이제 국민포장은 이제 우리가 몰랐죠. 지금도 제가 국민포장이 무슨 상인지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한 번은 이제 영상 안에서 우리 보고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게 무슨 상이냐면 닥터손이 이제 과장으로 하면서 정말 수천 명의 졸업상을 냈으면서 그 다음엔 많은 한국과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셨지요. 그냥 원서를 내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닥터손이 이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가서 어디서 무슨 뭐 이렇게 캐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당신 어디까지 공경을 얼마나 하냐, 우리 학교에 원서를 내라. 제가 알기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닥터손이 다 그때는 닥터손이 고용을 하셨으니까 많이 고용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영어가 부족하든지 이제 일찍 이민 온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한테 닥터손께서 무료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이제 코트에 가서 법원에 가서 해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 쫓겨나갈 것도 안 쫓겨나가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일을. 근데 그거를 은퇴 후에도 하셨는데 은퇴 후에 나중에 이제 귀가 좀 안 들려서서 이제 그걸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로 그리고 이제 닥터손께서 뭘 하셨냐면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이게 외국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이제 그 커미티가 있는데 그 닥터손께서 두 번째 회장을 하셨어요. 그걸로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닥터손이 이제 봉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학교 직원들도 많이 거기 가입하게 되고 지금도 그게 있어요. 있고 그것이 초대 회장이 닥터 루코프라고 그분이 닥터손의 PhD 이제 할 때 그분이 주임고 교수였어요. 이제 그분이 초대 회장을 하면서 닥터는 이제 두 번째 회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공로를 했다고 그럴까 이제 마지막에 96년도에는 학회가 어디서 불란서에서 거기 YMCA 회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닥터손을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무엇을 말하라냐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말을 가르칠 때에 좀 어려웠던 점 뭐 그다음에 그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거 좀 얘기해달래서 그 전에는 이제 닥터손이 뭐 중국에도 가고 소련에도 가고 일본도 가서 이제 많이 이제 또 서울도 가서 학회에 참석하고 이제 논문 발표하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저도 가르치니까 저는 이제 못 따라갔죠. 물론 제가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닥터손께서 이제 불란서 때 유네스코 회관에 가실 때 제가 같이 동행했어요. 동행해서 이제 닥터손 강의도 듣고 그때 마침 그래서 정말 잘 갔죠. 그때 가서 불란서 많이 구경하고 이태리 구경하고 정말 출애블링 많이 했어요. 제가 닥터손 간호하느라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떠나신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사진들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DVD 만들었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같은 일을 하셨으니까 내조하시기가 훨씬 편하셨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예. 네. 왜냐하면 또 닥터손은 이제 이렇게 정말 그 우두머리 앉으셨으니까 매일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선생님들끼리 사이에 일, 뭐 무슨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집에 오시면 쉬세요. 집안은 제가 다 할게요. 닥터손은 밥 한 번,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절대적으로 닥터는 당신은 쉬세요. 당신은 쉬세요. 내가 닥터손 절대로 내가 편히 쉬게 하셨어요.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제가 닥터손을 아니까 학교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100명, 150명, 200명 있으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닥터손이 저한테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거는 무엇인지 할 때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든지 상의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닥터손이 조용한 분이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잘 들어가지고 절대로 남한테 뭐 할 때 꼭 물어보고 해요. 물어보고 하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저 닥터손한테 제가 무슨 돈 쓸 일이든지 뭘 한 일이 있으면 여보 내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 싶고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는 또 말씀은 또 어떠신지 명답이시죠? 이래.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돈 욕심이 너무 없으세요. 하루는 학교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 이제 선생님들은 같이 2명, 3명이 이제 커피숍을 가시는데 닥터는 꼭 혼자 가세요. 혼자 가시는데 커피값을 내려는데 닥터손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닥터손한테 커피값을 드리라고 그러더라고 선생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닥터손 지갑에다 항상 100불이나 이제 60불, 80불 넣어드리면은 꼭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넣어드렸어요. 그 이상은 쓰질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매일 제가 닥터손을 커피를 해드렸는데 나가서 이제 한참 이제 타겟에 가서 커피를 하셨는데 하루는 나는 타겟한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타겟은 커피값이 1불 50전이야. 나는 맥도날드는 시니어 디스카운트 59불이에요. 1불밖에 쓰는 일이 없어요. 1불밖에. 그러면서 저기 책 사는 거하고 커피값 1불밖에 쓰는 일이 없어요. 돈을 한 푼 안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또 닥터손은 이제 무슨 뭐 옷이고 뭐고 제가 다 사서 팔뚝도 잘라야 되고 바지도 다 잘라야 되니까 제가 다 해드리니까 양말 한 짝을 산 일이 없어요. 닥터손은. 한 번은 결혼을 했는데 전화가 닥터손이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5불짜리 티셔츠 살라 그랬는데 내가 책을 써도 돼. 그래서 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출장을 가실 때는 항상 보험을 사가지고 제 책상에다 꼭 놓고 가세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자 한국 사회에서는 나 죽길 바라냐면서 절대로 보험 같은 거 싫어했어요. 여자 남자들이. 닥터손은 어디 갈 때는 항상 보험을 사가지고 내 앞에다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결혼한 그 다음날 딱 보험 하나 5만 불짜리 하고 딱 내 책상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가지고 있다가 취소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내가 정말 목사님, 보통 목사님보다 100배는 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앙으로 꽉 차 있으신 분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94년에 몬트데이 이제 한국학교를 처음 만드셔서 이제 교장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일화나 또 처음에 이제 준비하실 때 물론 힘드신 일도 있으셨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처음에 이제 그때 이제 과장님하고 그러니까 물론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닥터손이 미국에서 그 신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교회를 다녔었어요. 사이프러스 처치라고요. 그랬는데 만울에 가나안 교회 그 목사님 이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닥터손한테 닥터손 같은 데 덕망 있으신 분이 이거를 초대 교장을 해야지만 이것이 앞으로 잘 발전될 거니까 이거를 좀 맡아서 해달라고. 그런데 옛날엔 솔직히 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사회사 같은 데는 사실 잘 안 가요. 바쁘게도 뭘 하고. 근데 그걸 닥터손이 할 수 없이 닥터손은 노래는 걸 못하는 분이니까 그걸 허락했지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처음에 우리가 시빅센터를 빌려서 했어요. 마리나에.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 40명 계산했는데 70명, 80명이 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지요 우리가요.
근데 뭐 펀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물론 저거는 같이 가서 봉사 당연히 하는 거죠. 저도 후리를 가서 가르쳤죠. 거기 가서 후리를 가르치고 또 이제 선생님들 한 3분 4분 초청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 이제 큰 강당이니까 한 4수를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초대 교장을 하시면서 초대 교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한국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가 앞으로도 닥터선 영혼을 내가 행복하게 해드리고 위해서 제가 한국 학교를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또 그 전에 닥터선께서 한인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때 한인회 회장을 또 왜 했냐면 한인회장을 왜 했냐면 그 닥터선 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 하나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닥터선 전에 김동평 씨라는 분이 했어요. 김동평 씨라는 했는데 그때 그분이 좀 재력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하고 골프도 치고 이제 바둑도 두면서 이제 가깝게 지냈어요. 그랬는데 내가 지금 기초 저기 몬트레 한인회관 기초로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이걸 내가 몬트레에서는 닥터손 아니면 내가 맡길 데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닥터손이 한인회장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맡아서 그 한인회장 한 거예요. 몇 그러니까 년도 오셨는지 네? 기억나세요? 몇 년도에 한인회장 하셨어요? 그게 몇 년도인가 10년, 84년, 82년부터 85년도까지인가 그래요. 신문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펀드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랭귀지 데이 같은 데 있으면 가서 굴곡에서 팔고 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펀드를 제가 만들었죠. 그것도 물론 모금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사관에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총영사님이 전화 왔고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여기 NPG라는 게 있잖아요. 네이비 그 포스트그레이트 스쿨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에는 장교님들이 한 80명, 100명 그렇게 왔어요. 그때는 이제 예산이 좀 풍족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장군들이 4분이 오세요. 육군 장성 2분하고 해군 장성 1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장성은 4분들이 오세요. 이제 그런데 그 4분들이 오는데 우리 보고 로컬 스폰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영사관에서. 그래서 영사관에서 이제 우리한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지금 그 참모 차장이 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군 그분은 아마 공군산학교장님이시고 또 육군 또 전부 장군님들 그 장군님들 오셔서 뭐 제가 물론 당연히 우리 집에서 대접해드리고 그때 제가 여행 시켜드리고 또 여기저기 우리 동네 다 제가 해드리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했지요. 아마 그런 것이 다 참고가 됐겠죠. 손 박사님이 1951년에 국방외국어대학 들어가셔서는 직접 가르치신 거죠?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한 2년 동안 책을 쓰셨어요. 우선 교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닥터선은 아마 가르친 게 한 1년 반이나 2년을 못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장으로서 쭉 그런 하셨어요. 책임하신 거고.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시다가 이제 닥터선이 과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남기 박사님 그분이 이제 책 쓰는 거는 이제 전담하셨죠. 그분은 그분은 이제 행정을 안 하시고 이제 그분은 책을 이제 그분이 컨티니에이션 해가지고 장남기 박사님이 책을 이제 마스터 하셨지. 또 그 외에도 여러 분이 하셨죠. 물론 그 김용실 박사님도 나중에 여기다 조인하시고 책 쓰신 분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박사님이 들어가시고 한국어과가 창설이 된 건지 아니면 한국어과를 창설을 하고 한국어과가 닥터선 들어가시기 전에 2년 전에 창설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2년 전에 그 윤 과장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닥터소리 하신 거죠. 근데 그 이제 한국어가 이제 너무 커지니까 네. 나중에 그게 B과 C과 D과 이렇게 하면서 한 5개로 가 쪼개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현재 그러니까 한국인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은 한국 직원이 한 200명쯤 된다고 그래요. 엄청 200명쯤. 지금은 이제 딘도 한국 분이 아니에요. 꼭 외국 사람 시켜요. 그거는 이제 그게 지금 미국의 팔라시예요. 이제 대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같은 종족을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꼭 외국 사람 시켜요. 딘 자리는. 그건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고 한국어 학교 같은 경우는 초기에 네. 학비를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그때 받았는데 제가 네. 너무 그게 80에 너무 받았는데 우리는 그거 관계를 안 했어요. 네. 거기 이사회가 딸이 있거든요. 아. 이사진들이 딸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걸 관리하셨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마 조금 뭘 줬을 거예요. 이사진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 초대 때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대할 때 그 서류를 다 한국에 드렸죠. 한국과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진짜로 한국 학교가 어떻게 창설되는지 그 역사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또 인터뷰 그때 같이 사진 찍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그런 기록들에 남아 다 있겠네요. 있어요. 그러면. 예. 저희가 뭐 내조하신 이야기까지 다 들었고요. 혹시 특별히 다른 거 제가 지금 안 여쭤본 것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선은 저한테 늘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며 살고 베풀며 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보 동물하고 똑같지 않아? 항상 닥터선 어디 가도 여보 대접해 항상 그러셨어요. 늘 그러면서 욕심이 너무 없으시고 거짓말이라는 걸 일생 동안 한 번 작성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병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하루는 제가 그걸 모르고 닥터니 때 영어 성경 바이블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가르쳤는데 홈레스 산 들어왔어요. 집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가서 우리 집에서 일주일이나 재웠어요. 재우고 먹여주고 그랬더니 어디 뭐 엄마한테 어디 누구한테 간다고 차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줬어요. 차비 드리랬더니 며칠 있다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홈레스 피플이래요. 홈레스 피플이 뭐 없대요. 그래도 늘 그렇게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살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닥터선 영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한테는 어떤 아버님이셨는지 kim 박사님께서. 이제 닥터선은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건 못해도 만나는 거 이제 우리가 닥터선 이제 우리가 Father's Day나 Mother's Day, 닥터선의 생신
또 이제 내 생일이고 아이들 생일이고 그러면 꼭 패밀리 투게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5번, 6번씩 이렇게 꼭 만나는 기회가 있지요. 그러면서 늘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도 다니고 이제 늘 젊은 사람들은 벌어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애들도 용돈도 줘 그러면서 생전 당신은 컴플레인이라는 게 없어요. 탁구선은 컴플레인 늘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많은 존경을 받고 살으셨지요.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게 내가 구순잔치도 해주고 발순잔치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출판 기획도 제가 몇 번 해드렸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너무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항상 닥터진이 많이 병원 중에 계셨기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오늘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오늘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은퇴하고서는 닥터분하고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내가 1시간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가시고 나는데 그래도 갔어요. 더 잘해드릴 거는데 어떤 때 힘들고 짜증나니까 내가 혼자 물만 편할까 그런 생각되는데 내가 너무 죄진 것 같아요. 그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살아 계셔야 되는데 가슴 아프지. 이제 저희가 좀 화제를 바꿔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사진들이나 책이랑 그런 거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제가 사진 국뽕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셔서 과장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생활에 대해서 저는 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수입은 어느 정도셨는지 다른 데보다 조금 뭐 높았는지 뭐 낮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디펜스 랭귀지 인스티튜트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연방정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닥터손께서는 이제 과장이시면 그때는 이게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제일 높은 이제 급수를 받으셨지요. 제일 높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은퇴하면 좀 매달 생활 보장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좀 시스템이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좀 달라져서 지금은 글쎄 그것이 아주 공무원이라기보다도 지금은 다른 이제 대학 2년제 그렇게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닥터선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금강산 구경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닥터선이 처음으로 한국에 이제 30년 만에 나가셨는데 딱 양구 집에 도착하니까 도착하는 날 형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떠나는 날 또 형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강산 구경 못해. 나는 학생들을 수천 명을 졸업시켰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였지요. 네. 네. 한국에 몇 년도에 가셨고 어떤 일로 가셨는지.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향 방문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닥터손께서 제가 닥터손 당신 살아생전에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께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묻히신 고향에 가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직도 둘이 다 일하기 때문에 이제 닥터손께서 이제 출장이 있으시거나 또 제가 겨울방학에 이제 출장 겸 이제 그때는 교재 구하러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해서는 해마다 갔습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2007년도 2월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 2007년도, 8년도, 9년도 하여튼 13년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제가 양구를 찾아갔어요. 양구를 찾아가고 동생도 만나보고 그래서 당신 살아생전에 하고 싶으신 거 제가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한국에는 이제 문제가 좀 먼지가 많고 매연이 문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갈 때는 너무 매연이 많고 먼지가 많고 아무래도 양구를 간다 하더라도 이제 돌아오려면 이제 동대문 신길동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공기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닥터선이 2번, 3번을 굉장히 토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생명의 위험이 느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못 가셨죠. 그래서 2004년도, 15년도 2년만 못 가고 그 다음엔 닥터선 원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양구에 국민학교 동창회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한 90세 넘으셨는데 그분도 전화를 지난번에 걸었더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학교 동창분은 이제 한 번도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양구가 너무 정들어서 제가 지금 양구 가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거기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산소밖에. 네.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두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해 드리고 제가 다 거기 박물관에 기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닥터손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닥터손께서 특급 비밀 그 증을 가지고 계셔서 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좀 관계되는 큰 계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 저한테도 말씀을 안 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국방장관하고 여기 해군 사령부의 장군님하고 무슨 큰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헬리콥터로 모셔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표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국방미국에 이제 부임하셔야 그때 교과서가 없고 그때는 닥터손도 언학도 하시기 전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한국 타이프라이터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닥터손이 일본부터 이제 언제까지 쓰셨는지 모르는데 닥터손이 이제 핸드라이팅을 해서 닥터손의 핸드라이팅입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기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아마 이 여권이 대한민국의 몇 번째 안 되는 여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은 지금 딴 데 기증하고 이것은 또 제가 카피 같은 거 여러 가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된다면 그 박물관에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다 그냥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닥터손께서 그 지긋지긋한 일본 합병에 끌려가서 그래도 어떻게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그 사진과 또 경성상업 다닐 때 사진들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70년 전의 일인가요? 그런 일들이 사진이 한 100장쯤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또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 몬트레 신문에 이제 한국 국방외교대학에서 이제 관해서 이제 닥터손 인터뷰 하셔서 이제 신문이라는 기사들 여러 개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료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신문 기사는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초기 신문들이 그렇게 한자로 찍혀서 나와 있었나요? 이때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일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글쎄, 한자로 썼네요, 그때는. 네. 제가 이 기자가 박 기자인가? 그때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뭐 이것은 제가 은퇴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좀 좋은 일을 좀 할까. 그래서 닥터선 의논을 해가지고 몬트레 가나안 교회에서 제가 사랑방을 시작했죠. 지금도 제가 어머니를 엄청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만큼 제 남편도 사랑하고, 네, 그래서 제가 어른들 모시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방을 열게 됐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닥터선이 이제 책을 많이 쓰셨으니까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모으는데 취미가 있나 보죠? 많이 다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호족의 일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결혼, 이제 닥터선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전주 이씨라고 쓴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닥터선이 이걸 보시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거를 기념으로 나눴지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국방외국어대학에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인사과에서 이분은 표창 받을 만하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이거를 이제 본부에 연락을 해서 본부에서 거기서 이제 어프로브를 하면은 이제 이건 표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한테 표창장을 받았어요. 은퇴하실 때. 네. 그리고 햇수로는 사실 46년 일하셨는데 이제 45년 때 이제 국방외국어대학에서 45년 한국에 증서를 받으셨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한국 고국에 일생 동안 이제 일하시고 또 사회봉사 하시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제 국민 포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닥터선이 그 PhD 논문 쓴 겁니다. 이게 너무 제가 우리 가족의 족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되고 뭐 얼마나 이 세상에 머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집에다 그냥 쌓아두느니 박물관에 해서 남들도 좀 혹시 보고 자료가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거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제가 좀 이따 죽을 때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고 한국말에서 흘러들어가는 일본말이 엄청 많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오노 박사라는 분이 절대로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여러 번 신문에 기사를 냈기 때문에 닥터선이 이거를 정말 30년 동안 연구해서 쓰신 거예요. 30년 동안 연구해서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기 얼마나 같은가를 지금 여기다가 좀 해놓으셨어요. 사전 같은 책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에는 한국 대학 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책들이. 그래서 일본말, 한국말, 중국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도 다 있고. 그래서 영어만 하면 다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영어를 다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30년 동안 죽어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닥터선이 쓰실 때 모습도 사진 찍어놓고 이거는 완전히 주머니를 메고 다니시면서 종이 쪽지에다 매일 적으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매일 뭘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출판할 때는 닥터선이 생전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영어판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판을 했지만 다른 것들은 한글이 섞이고 이제 일본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판하는 건 닥터선 다 도와서 출판사 사장들 만나서 제가 해서 이게 그리고 세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했죠. 그리고 닥터선이 유서에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나는 죽기 전에 출판 미고를 꼭 하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이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출판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영업한만 하시고 세 개는 다 제가 도와드렸죠. 출판하는데 그게 내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도 흐뭇하고 정말 다도성께서는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 일생 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그 내가 본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한국 단어집도 만들고 100페이지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조금 책이 얇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출판을 안 했는데 출판할지는 안 할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시드를 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